안녕하세요. 주식망고입니다. 이번에는 시장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에 또 고민을 하면서 위안화 절상이 좀 중요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갑자기 뚱딴지 같이 무슨 소린지 이해가 가시지 않을 텐데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 한 주간의 시장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고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초반에 막 오르는 것 같았지만 장 후반엔 많이 밀렸어요. 여러 가지 자괴감 이런 생각 주변인들과 함께 많이 공유를 하면서 그나마 스트레스를 좀 풀었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냉정하게 한번 보자면 이제 6월 초에 컨퍼런스 이후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막 급속도로 올라갔거든요. 그런 이후로 다음 주에 바로 FOMC가 이제 생기니까 19일에서 20일 그 기대감이 급속도로 이제 소멸이 된 것 같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관망하고자 하는 심리 또는 반등했던 거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심리 이런 부분도 많이 강해지 않았을까. 되게 빠르게 시장이 움직여서 그러니까 주가의 어떤 기대감에 대한 선반영과 그거에 대한 소멸이 속도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알고리즘 매매가 더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굉장히 막 수급이 많이 교란이 있죠. 이런 부분이 통해서 더 그렇게 됐나? 이런 생각까지 많이 들었어요.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배경 요건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은 관세가 막 더 핑퐁으로 왔다 간다 한다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더 훨씬 안 좋아지는데 대표적으로 실업률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살펴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장기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전망치가 이제 더 낮아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배경으로 멍석을 깔아주는데 되게 좋은 부분일 수도 있겠다. 사실 실질적으로 데이터 측면에서는 안 좋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정책 이반자 입장에서는 나름 이제 정책을 활용할 만한 여러 가지 여건이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일에 FOMC에서 당장 6월 달에서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은 없지만 시장은 주로 7월이나 9월, 12월 그래서 지금 연내에 2번 혹은 3번에 대한 어떤 서베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기대감의 형성을 위한 것 같지 실질적으로 2-3번이나 금리가 인하가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은 들진 않더라고요. 그냥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용하고 마는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사실은 좀 많이 했어요. 이번 FOMC에서 점도표 하향이나 또는 이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장기 인플레 하향 같은 구체적인 여러 가지 언급이나 코멘트가 행동이 나오면 사실은 다음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 있구나라고 시장이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다면 이제 오히려 더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정상회담이 다가옵니다.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만나요. 만나서 과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일단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이제 그 위안화 절상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 나옵니다. 최근에 무역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나 책이나 방송 관련 자료들을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예전에는 그냥 중국의 보조금 산업에 대해서 미국이 태클을 걸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경제적인 논리가 절대 아니고 특히 예를 들면 무역수지 너네 너무 짜심해 이런 것도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나오는 이제 진짜 근원적인 얘기로는 헤게모니의 싸움이다. 민주주의와 정치주의의 싸움일 수도 있고 사실은 서로 타협될 수 없는 두 세계가 충돌한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경제를 버리고서라도 차지하고 싶은 그 무엇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이 좀 더 와닿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데올로기의 싸움 예를 들면 민주주의냐 아니면은 공산주의냐 너무 막 캐캐묵은 얘기 같긴 하지만 사실 어느 한쪽에서도 양보할 수 없고 자존심 대결이라고 본다면 그런 정치적인 어떤 헤게모니나 여러 가지 철학과 관련된 부분일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우리가 경제를 볼 때는 사실 실리적인 측면으로 보는데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경제, 실리 이런 거 사실은 상관없잖아요. 자존심의 대결인 거죠.
그래서 무역 분쟁이 너무 서로 다른 두 나라가 충돌을 했기 때문에 사실 막 급격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갑자기 막 화해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도 어쨌든 다들 아시다시피 내년 12월에 대선이 있고 시진핑 입장에서도 내년 초에 대만에 선거가 있거든요. 하나된 중국, 막 지금 홍콩도 난리 이 모양인데 그래서 이 둘의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너무 계속 핑퐁으로 왔다 갔다 싸우는 것보다는 약간 어떤 휴전? 그런 어떤 공백기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런 공백기라는 게 어떤 시그널로 시장에 표출이 될까? 어떤 형태를 우리가 공백기 팩터로 보고 시장에 대한 투자 지침을 세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본 결과 위안화 절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원하는 세 가지가 있었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저유가. 연초부터 유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갑자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뚝 떨어졌어요. 두 번째, 금리, 저금리. 파월이 우리 문제 없어 이러다가 갑자기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 나오죠. 대단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트럼프가 항상 외쳤던 거. 약달러. 저달러라고 해야 될까요? 3저라고 하니까. 그래서 달러 약세를 트럼프가 원하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막 여러 가지 꼬집었던 세 가지 중에 남은 거는 이제 달러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중국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본다면 달러가 약세가 되기 위해서 위안화 강세 정도.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가 최근에 약간 강세를 허용하는 듯한 제스처가 있다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아마 이런 연유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중국에서 위안화 절상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약간은 뭐 화해까지는 아니지만 뭐 휴전과 관련된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위안화 절상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자. 이런 내용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